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관심 끌고 있는 사건. 그, 최모 군의 사전 유출, 청와대 조행정관 나오고 김 국장이 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조행정관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그걸 지금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된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름을 대도 된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부터 먼저 이걸 아무래도 검찰총장도 잘 아시고 아실 거 아닙니까? 판사 검찰총장이 대학 동기죠. 아, 대학 동기십니까? 자, 이 사건 지금 주민등록등본 누가 유출한 거 이 사건 가지고 김 국장도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사실 우리 앵커께서 이 법률을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닌데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인정 문제지. 여기다 법률을 적용하는 건 사실이 확정되고 나서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 누가 시켰고 누가 지시를 받았고 이거는 제가 모르죠. 알 수 없는 바고 아직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그 행정처장의 법원 행정처장의 승낙을 안 받고 정보를 빼낸 것이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틀린 주장이다. 네, 왜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지.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어떤 공무 수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낼 때 법원 행정처장과 협의를 안 하면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동욱 총장의 어떤 혼외자 문제가 무슨 공무 수행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11세입니까? 애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정보를 빼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몇 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처하게 돼 있죠. 예, 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이거는 공무원이 순수한 목적입니다. 아, 역시 판사 출신이라서 판결 쪽으로 가시는군요. 그래, 그 다음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과정이 과연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정치학자니까 좀 정치학으로 가고 맥락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관심을 받는 까닭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어떤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이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것을 계기로 이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가 과연 있었던 것이냐. 에 대한 질문 때문에 이것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또 배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또 그 배우가 중요한 권력기관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 때문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로만 보면 그런 의혹이 자꾸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요. 그 행정관이 안전행정부에 자기가 아는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그러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청와대 어떤 언저리와 그 시스템 내부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의혹이고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그만뒀습니다. 판사님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쁘죠. 그래서 저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이 사건은 좀 보면 청와대가 NLL 사건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 또 종북주의 시비 이런 문제와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서두르고 뭔가 좀 서투른 느낌을 줍니다. 이게 청와대 대응을 보면. 이번에도 조 행정관이 이제 개인적 일탈이다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윤창현 대변인도 개인적 일탈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탈 맞죠, 누가 봐도. 그건 개인적 일탈이죠. 누가 100% 맞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통솔하에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빨리 사과하거나 규명을 잘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언급을 했으면 또 넘어갈 건데 계속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짐작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이 국민들의 시각을 끌게 되고 거기에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혹은 더 커져가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청와대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저걸 좀 빨리 어떻게 잘 정리를 해내려면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야 된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도 가치 판단에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창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장 중이면 출장 기간 전체가 공무 수행 중입니다. 공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사과할 만하다. 근데 이 지금 청와대 비서관일 경우에는 청와대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이미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고, 지금 이거를 이 사람이 2월 달 말인가 거의 그때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5월까지 근무했다 이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지금 그 좌파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청와대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개인의 일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모국장이 아니래니까. 김모국장 얘기 아니고 지금 조행정관 얘기고요. 아니, 조행정관 얘기입니다, 저도.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업무하고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없죠. 없고. 그러니까 더 문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죠. 업무 기간 중인 것도 봅니까? 아니고. 또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나. 볼 수도 있네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최동욱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지금 제가 지금 기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가 있다라는 제보가 신문사에도 가고 똑같이 민주당에도 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최동욱 총장이 총장 후보로 거론될 때 이미 이게 제보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사를 하지는 않고 뭐 털어도 미담만 나온다는 식으로 과장을 해갖고 이 사람을 총장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밝혀졌으면 확실하게 그 사실 근거를 확인해야지 본인에게도 최동욱 총장에게도 그게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자기도 부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조사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 과정 자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김 국장이 부인했기 때문에요. 이야기는 계속 꼬여만 가고 있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고 빨리 이걸 빨리 조기 진화하는 방법은 빨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30초만 네.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초. 누가 했든 간에 네. 청와대에 제 생각엔 최고 책임자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제일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네.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과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 정치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 변호사님은 자리석이 이쪽으로 가요. 자, 지금 안철수 제가 저쪽으로 할까요? 오늘 뭡니까 안철수 의원 새정치위원회요? 네, 그 발족한 거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어떻게 평가하는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인물들이 새로운 인물들이냐,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제 관심들인데요. 네. 저는 그 빌 게이츠의 얘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네. 다만 새로운 조합은 있을 것이다.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조합은 특히 인정하는 거네요. 정치의 세계 속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네.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모양새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요. 왜요? 김태일 교수님이 거기 가면 새로운 거죠. 아이, 저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안철수 씨는 그래서 이분들의 면면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평가할 것들이 많지만 어쨌든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저는 안철수 씨는 새정치란 말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것이 없다면 새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씨가 얘기한 거에서 새로운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아직 없고 창당을 언제 하겠다는 것도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국민을 혼란만 시키고 있는 거 이런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새정치라는 이미지에 자꾸 기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새정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인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뭔가 정당을 만들어서 진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의 정세 혹은 민생 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행동하고 또 성과로 승부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거다. 그게 새정치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여상원 변호사의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